안녕하세요. 예솔표 액비를 연구하는 남자, 예솔분재원 상무승 이재룡입니다. 자, 우리 감독님? 감독님? 네. 자, 예솔표 액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세요? 예솔표 액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냐고. 그냥 아는 만큼 알아요. 아는 만큼 알아요? 아, 참 쉬운 대답을 해요. 그 대부분 사람들 아는 것이 뭐냐면은 나무한테 주면 좋다. 그렇지. 줘서 손해날 것 없다. 아니고 꼭 필요하다. 아니 주어서 손해날 게 없다. 손에 날 것도 없고 네. 더불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네. 이 분재라는 것은 네. 우선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네. 이 생명을 있기 때문에 네. 뭐 거름을 줘야 뭐 네. 먹고 자랄 뭔가가 있어야 네. 성장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모범 답안을 하는 사람한테는 바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 어떻게 줘야 되죠? 어떻게 줘야 되냐고요? 네. 나 당연히 그건 아죠. 일주일에 한 번, 네. 10배 이상 해가지고 주면 된다. 그러면 지금 열대야 기간인데, 오늘이 8월 1일 열대야 기간인데, 작년 같은, 예전 같으면은, 8월 15일 광복절 전후 해가지고, 해수욕장도 문을 닫고, 그 다음 열대야도 해소가 되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 트럼프가 계속 그 심수를 부르는 바람에 그러는지, 이 열대야가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초순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열대야 기간에 액비를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안 줘야 합니까? 전에는 거름 성분이 있는 것들은 열대야가 있는 동안에는 주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예솔표 액비는요? 얼마 전에 들었잖아요. 방송에서 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단순히 그냥 액비가 아니라 아미노산 함유된 네. 뭐 그런 거다. 아, 그러면 그 왜 열대야 기간에도 액비를 주어라? 그래도 좋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십니까? 책임을 질 수가 있죠. 있어요? 네. 오, 그 성장한다라는 걸 보장할 수 있어요? 성장? 뭐 성장까지는 아니지만 내실이 좀 튼튼해지지 않을까. 나무처럼. 나무만 예솔표 세진수사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독님 실력도 막 부쩍부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 좀 내가 이렇게 구멍이 있어야 치고 들어가는데 이 철벽 방어를 합니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내가 미리 말을 막아보려고. 엊그저께 동막골에서 예솔표 액비를 광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 박 원장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지금 액비를 줘야 될 때다. 근데 분명히 예전에 이 예솔표 액비 사용 설명서에 보면은 5번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열대야는 피해서 주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열대야가 며칠째 계속되고 부산 부산 옆에 양산은 뭐 낮 최고 기온이 몇 도? 40도를 연 이틀 넘어가지고 100년 만에 무더위를 기록한다는데 그 양산 분들 액비 줘도 될까요? 좀 줘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혹시 모르니까 약간 면하게? 자, 드디어 이제 공격의 빌미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경매가 끝나고 나서 우리 그 박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박 원장님, 내가 열대야 기간에는 액비 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액비를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 박 원장님 답이 뭐라고 그러냐?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낫지. 그러니까. 네. 자,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낫지 하면은 뭐 사실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가성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랬더니 그러긴 하지. 또 그래요. 근데 제가 좀 찝찝하더라고요. 이게 팔기는 파는 건데
이 열대야 기간에는 지금까지 모든 그 분재 교과서에는 열대야 때는 걸음을 주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좀 찝찝한데 라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좀 늦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열대야 기간이고 뭐고, 그냥 나무가 성장 이파리 파릇파릇하게 달고 있는 기간에는 줄기차게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열대야 기간에 그 걸음 주지 말라는 말은 왜 나온 거야? 그랬더니 AI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군요. 그것부터 물어봤구나. 내가 도대체 열대야라 기간에 걸음 주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은 23도였고 내일은 25도였고 25도였고, 그러면은 25도 되는 날은 바로 열대야가 되는 날이니까 그날은 걸음 주어서는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AI가 이 멍청한 예솔지기를 갖다가 놓고 열심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아니고요. 식물도 일기 기온에 이 몸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열대야가 걸음을 주지 않아야 될 정도로 열대야 기간이다라고 그러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지나야 나무가 열대야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열대야 체제로. 그러니까 하루 25도 저녁에 넘었다고 바로 걸음을 갖다가 끊을 필요는 없다. 이게 지속될 때, 일주일 정도 지속될 때 그때 이제 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일주일 중간에 하루는 24도였고 계속 25도였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적당히 저녁 온도가 최저 온도가.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 적당히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것까지 내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자기가 말을 꺼내놨으면 자기가 말을 못해야지. 자, 어쨌든 그러면은 예솔표 액비는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예솔표 액비는 줘도 된대요. AI가 예솔표 액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권을 베풀어 주는구나. 왜? 예솔표 액비를 내가 만든 사람이다라는 걸 아니까. 원래 AI는 이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같이 대화하는 사람 편에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다른 책에서 또 지금까지 걸음 주지 말라는데 왜 예솔표 액비만 줘도 돼? 그리고 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AI가 그럽니다. 열대야가 지속이 되면은 사람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식물도 지치게 됩니다. 네. 식물도 더위에 지쳐가지고 그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은 이 물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입이 축 처져요. 호박잎 봐봐. 한낮에 보면은 호박잎 완전히 축 처져 있잖아. 축 처져 있죠. 그게 축 처져 있고 해가지고 나무가 일시적으로 성장을 갖다가 멈춘 상태가 되는데, 이때 뿌리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뿌리래요. 그래서 뿌리가 제대로 물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나무가 굉장히 지친 상태가 되는데, 이때 거름을 주게 되면은 이 식물은 뿌리가 그 거름 성분을 갖다가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흡수를 할 때 보통 어떤 거름이고 그걸 갖다가 NPK로 만들어서 입으로 올려 보내서 광합성을 통해서 아미노산이나 당분을 만들어낸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뿌리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거 저번에 한번 이 엽수를 못 줘가지고 잎이 이렇게 탄 겁니다. 그래. 예. 이거 증거를 남겨놔야 되지. 이거 영상으로 증거가 이렇게 남겠죠. 이거 6월 30일 날 그때 그 어떤 사람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엽수를 못 줬더니 이파리가 이렇게 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니 뭐 APK. 예. 근데
예솔표 액비는 천연 발효 공법을 사용해 가지고 발효시킨 거름이라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뿌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곧바로 나무한테 흡수가 된대요. 예. 그리고 흡수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식물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굳이 광합성을 하지 않아도 몸에 마치 우리가 영양제를 주사 맞은 것처럼 나무한테 곧바로 투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예솔표 액비는 뿌리로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파리로도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은 그 단백질을 쪼개고 그렇게 다 쪼갠 다음에 한 번 더 쪼개가지고 이루어진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입에서도 그걸 흡수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 나무한테 영양제를 투여한 것과 똑같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 성분 중에서 프롤린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프롤린이 뭔 역할을 하느냐? 이 식물체 몸에 들어가 가지고 그 증산작용, 광합성, 이걸 갖다가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쉽게 말해서 막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사람이 지쳐서 널브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 아미노산 중에서 프롤린이다라고 하는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솔표 액비는 이제 열대야 기간에 주면은 오히려 지친 나무에게 활력을 주고, 그 다음에 나무 회복을 빠르게 돕고, 그 다음에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엄청 반갑더라고요. 물론 생육이 왕성하고 건강한 나무에는 액비 조금 건너뛰어도 돼요. 근데 예솔도 분재원이기 때문에 항상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나무들이 있고, 이 나무들은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에서 들어오는데, 얘들이 건강한 상태에서도 이 열대야 기간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게 나무가 약한 상태에서 열대야 기간을 견뎌내려고 하면은 이 폭염이 끝나고 나면은 나무가 한두 주 고사할 위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마 기간에는 죽은 나무도 깨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 열대야 기간은 사람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식물에게도 아주 고통스러운, 힘들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액비가 바로 그냥 액비가 아닙니다. 예솔표 액비가 그 역할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사용법 다 보내드리고, 처음 주문하시는 분한테는 사용법 전부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어쩌고 그러는데, 첫 번째 질문이, 나 작년에 거기서 액비 샀는데 아직도 액비 팔아요? 당연히 팝니다. 아마 예솔이 존재하는 한 계속 판매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솔표 액비도 예전의 액비가 아닙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예솔표 액비 하면은 가장 먼저 그 지독한 냄새 이렇게 떠올리실 분이 계실 텐데, 지금 예솔표 액비는 안방에서 쓰셔도 거의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일이 거의 없어요. 식구들이 액비 주는 거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좀 이상하다 하고 그냥 말 정도로, 아주 코가 그것도 예민하신 분들이 그 정도로 냄새를 거의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격이 그래요. 미리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옛날에는 냄새가 나니까 뿌리에만 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뿌리에만 주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입에다가 줘도 이제 나무가 곧바로 흡수하는 시스템까지 발전했다. 그러니까 줄 때 입에 묻혀도 돼요, 안 돼요?
그 질문 이제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막 쏟아 부어도 되고요. 이 밑에만 줘도 되고. 근데 효과적으로 주려고 그러면은 입에 닿으면서 줘도 돼요. 그러면은, 엽수를 줄 때는 30배라든지 여기다 주는 것은 10배잖아요. 이 10배인 것이 여기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색깔이 조금 남았으면 그런 색깔은 또 안 남아요. 거죠. 아무 혼색도 안 난다. 냄새도 안 나고 색깔도 안 나고 이 남은 이파리에 전혀 영향을 안 줘요. 근데 엽수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0배를 갖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30배로. 네. 엽수를 줄, 엽수만 줄 때는 진한데 네. 30배는 그 연하니까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물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죠. 자, 트럼프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통값 올랐습니다. 통값도 오르고 진짜. 아유, 기존에 택배비도 5,000원씩 저희가 받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불하면서 5,500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감수를 했었는데 통값도 또 이게 또 장난 아니게 올랐어요. 그러면 긴장하지 마세요. 액비값 안 올립니다. 안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다른 경매장에서 이렇게 액비를 사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 예솔분재원의 유튜브 채널을 안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구입할 기회를 드리는 거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한 통도 대한민국 어디든 다 배송이 됩니다. 한 통을 주문하셔도. 2통 아니에요. 아무리 초보자가 주문을 써도 거의 이상이 없습니다. 단 10배만 희석해서 쓰십시오. 그러니까 줄 그어져 있는 데가 18리터이고. 네, 여기가 18리터인데 지금 이만큼 제가 더 채워가지고 이 20kg 정도, 20리터입니다. 제가 꽉 채워서 보내요. 왜? 여러분들 심정 제가 이 액비를 가져가신 분들이 얼마나 꼽꼽쟁이처럼 아껴 쓰는 분들이 많은지를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가 담을 수 있는 최대치를 담아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색 뚜껑, 이 뚜껑이 나오면은 이건 무조건 예설표 액비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냥 063-652-1707 딸내미 자막 처리 거기에다가 이게 어디 전화번호요? 하시는 분들은 010-2040-4567 제 전화번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요, 우리 영상 볼 때 딱 이 스마트폰 이렇게 세로로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에 이렇게 영상이 뜨고 밑에 더보기란이 있어요. 이 더보기란을 딱 눌러 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영상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거기 보면은 이 영상을 촬영달하고 그 다음에 장소하고 그 다음에 제 전화번호가 거기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로 주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경매 같은 데서 주문하면은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이번에 동막골에서도 약 일주일이 걸렸어요. 제가 동막골 원장님한테 전화할 때는 잊어버리고 있었대요, 이 양반이. 근데 그 심정 이해 갑니다. 그 심정 저 이해 가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배송 오고 뭐도 오고 또 이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뭐 해갖고 따지고 왜 우리 나무 안 왔어요 이런 통에 정신 넋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경매하는 동안에도 정신이 없어요. 우리 박 원장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화 말을 했어도 딱 경매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요. 정신 건강에는 좋지. 이제 그래 비실비실 웃을 때부터 제가, 비실비실 아니죠, 실실 웃을 때부터 제가 알아봤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
헛된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박 원장님을 기억이 안 갖다가 나군. 디스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나이 보세요. 머리 보세요. 저보다도 나이는 한 살 어른데 희끗희끗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억력 감퇴도 빨리 오겠죠. 무슨 왜 그거 인신공격 아니요? 예? 아니요, 근데 이게 과학적인지 비과학적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예솔분재원 채널을 갖다가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월이나 동막골에다가 이걸 광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배송 기간이 조금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문하면은 빨리 받고 싶고 그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직접 전화 주시면은 그렇게 몰랐어요. 하고 몰라도 아시는 분. 예,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 직접 이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그 마영사님 같은 경우는 이걸 아이스 액비로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마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이게 저한테 부고장이 안 날아온 거 보니까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 따라 마시지 말고요. 이것은 모든 식물체에게 주는 겁니다. 단 동양란 계열은 1000배. 그것만 제외해요. 모든 식물에 10배로 희석해서 약하면 이게 빨리 세력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면은 일주일에 한 2번 주고,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나무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이 나무는 감당 못할 정도로 그냥 펄펄 날아다니네 할 때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정도 되면은 한 주씩 건너뛰어서 또는 20배씩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 예솔분재원, 아직도 액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은 남자 예솔제기 이재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